다섯 번째 예제는 LIH 마그네틱 머티리얼이 차 있는 퍼미어블 rod. permeable rod in a long solenoid 문제. 그림으로 그린다면 뭐 이런 거죠.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뮤라는 마그네틱 퍼미어빌리티를 가진 물질이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간 길이가 Z야. Z만큼 들어갔다. 솔레노이드엔 전류 I가 흐르고 단면적은 S다. 여기는 아직 안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뮤 제로라고 보면 되겠죠? 이쪽은 뮤 제로다. 라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있는데 이쪽으로 라드를 이렇게 밀어넣고 있는 상황. 뭐 그렇게 생각하면 딱 지금 Z만큼 들어갔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힘을 구하는 문제. 이 라드가 받는 힘, 얘가 받는 힘. 요 비슷한 거 전에도 한 적 있죠? 비슷한 거 우리가 한 적 있는데 이게 이제 퍼미어블 LIH 미디엄이란 것만 다른 거야.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예제를 푸는 이유는 어떤 도구를 써야 될까를 우리가 하는 건데 얘는 LIH니까 당연히 LIH 버전을 써야 되겠죠. LIH면 B는 뮤H 이 릴레이션을 쓰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런 다음에 LIH면 방정식도 어떤 걸 주로 쓴다 그랬지? 다이버전스 B는 0 이거는 그대로 쓰고 암페어 법칙을 어느 쪽으로 쓰냐면 컬 H는 JF 이걸 쓰겠죠. 그죠? LIH면 요 세 개의 세트를 가지고 문제를 보통 접근하게 돼요. 그러니까 암페어 법칙을 H 필드를 사용해서 하게 된다고. 그럼 이 상황에서 요 내부 솔레노이드의 내부의 H 필드는 프리 커런트에 의해서만 결정되니까 여기 있는 마그네틱 머티리얼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겠죠. 그래서 인사이드의 H 필드를 먼저 구해. 뭐죠? 원래 B 필드는 뮤제로 NI니까 이 경우에는 뮤제로 빼고 NI 방향, 이 방향을 Z 방향이라고 하고 NIG 이렇게 되겠죠. 암페어 이걸 써서 지금 한 거야. 초고속으로 우리가 했다. H 필드를 알고 그 상태에서 이제 해봐야죠. 마그네틱 에너지를 구해야 되겠지. 마그네틱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데 에너지 밀도 앞에서 했었죠. 2분의 1 BH 2분의 1 BH 다시 말하면 이 B가 뮤 H니까 2분의 1 뮤 H의 제곱 이걸 쓰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쪽을 왼쪽 들어간 쪽과 나간 쪽 이게 밀도가 다르니까 이쪽을 리전 1이라고 하고 이쪽을 리전 2라고 합시다. 그러면 U1은 2분의 1 뮤 H의 제곱이 맞을 텐데 H는 요거니까 2분의 1 뮤 NI의 제곱 이게 맞을 텐데 오른쪽 U2는 2분의 이때는 뮤 제로일 테니까 오른쪽은 허공이니까요. H는 똑같고요. 그래서 이건 2분의 1 뮤 제로 NI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영역별로 이게 다르고 그러면 그리고 요 전체 랭스를 L이라고 합시다. 이걸 좀 제한해야 총 에너지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사용해서 총 에너지를 구하면 총 마그네틱 에너지는 U1에다는 부피가 단면적 S에다가 길이가 G 이게 부피죠. 오른쪽 U2에는 단면적으로 똑같이 S인데 길이가
L 빼기 G. 이쪽 길이가 L 빼기 G니까. 이걸 더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저걸 다 쓰면은 2분의 ni의 제곱 s는 똑같이 공유가 될 거고 뮤 g n의 제곱 i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쪽은 뮤g 이쪽은 더하기 뮤 제로 L 빼기 G 이렇게 되겠네. 됐죠? 이게 길이 L인 이 솔레노이드 안에 들어간 에너지죠. 이 솔레노이드 바깥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솔레노이드 바깥은 자기장에 없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테니까 여기 솔레노이드 안에 들어온 부분만 지금 에너지 됐네. 에너지 알면 힘 구할 수 있다. 마그네틱 포스는 그레디언트 UM을 플러스 그레디언트 언제? 전류가 일정할 때 플러스였죠. 전류가 일정할 때 플러스였어. 자, 이거 우리가 지금 전류 일정한 상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전류 일정하다. 이걸 미분하면 된다. Z 들어있으니까 방향은 Z 방향이 되고 다 쓰면 2분의 N제곱 I의 제곱 S 뮤 빼기 뮤제로 이렇게 되겠네. 여기 마이너스 G 있으니까 미분하면 그 다음에 Z 됐네. 다 했어요. 다 했나? 너무 쉬운데? 맞는 것 같네. 오케이. 책에 있는 형태로 적어보면 2분의 1 뮤 빼기 뮤 제로 n제곱 i의 제곱 s 방향은 g 방향. 됐다. 뮤 빼기 뮤 제로. 이게 뭐죠? 뮤는 뮤 제로 1 더하기 카이 m 얘가 그러니까 뭐가 뮤 빼기 뮤제로 하면은 뭐가 돼? 여기서 이거 빼면 뮤제로 카이. 오케이. 뭐 잘 알고 있네. 그래서 이거 전체가 저 카이 m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카이 m에 비례하게 되고 방향은 플러스 z 방향이다. 플러스 z 방향이다. 요 카이 m은 양수니까 파라마그넷인 경우에 다이아마그넷은 음수. 이야기했었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질은 그 부도체인 물질들은 다이아마그넷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뮤를 생각했잖아. 뮤 쓰고 이야기하는 것도 대부분 마그네틱 머티리얼이니까 양수, 카이가 양수인 거겠죠. 카이가 양수일 때는 얘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 다시 말해 얘가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만 하면 얘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면 얘가 끌려 들어간다는 얘기죠. 조금만 여기에 집어넣으면은 쑥 끝까지 들어간다. 더 못 들어갈 때까지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트랙티브. 카이 m이 양수일 때는 어트랙티브 포스가 된다. 파라마그넷, 파라 또는 뭐 페로든 뭐 엔티페로도 여기 해당돼. 이런 것들, 일반적인 것들. 다이아마그넷만 카이 m이 음수고 이때는 리펄시브 포스를 갖는다. 리펄시브 포스를 갖는다. 오케이. 별로 어렵진 않죠? 지금 우리가 한 거를 다르게 풀 수 있어요. 다르게 풀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 잠깐만 해볼까요? 이쪽에다 합시다. L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L을 구해서 할 수도 있어. L을 구해서 하는 버전. 저건 지금 필드에서부터 에너지 구해서 에너지를 미분해서 힘을 구했는데 L을 알면은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다. 왜? 앞에서도 우리가 한 적이 있는데 앞에서 이거 기억날 거야. I 프라임 그레디언트 M 이런 식으로 포스 구했던 거 기억나나요? 투 서킷 있을 때 뮤추얼 인덕턴스만 알면은 한 번에 뭐 커런트가 일정인지 플럭스가 일정인지 상관없이 결과값이 항상 이거였던 요거 기억이 날 거야. 요거하고 비슷한 형태로 바로 L만 구하면 할 수 있는 버전이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죠. L을 구해보면 L은 저는 코일의 L 값 이건 우리가 또 알고 있거든. 뮤제로 N제곱 I 뭐 LS 이게 길이 L인 코일의
L 값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길이 L 코일의 인덕턴스인데 이걸 가지고 저 상황을 만들면 되지. 여기 이제 길이가 왼쪽 같으면은 왼쪽을 L1이라고 하면은 왼쪽에 뮤제로가 아니고 뮤고 가문수 밀도는 똑같고 전류도 똑같고 여기는 길이가 Z 이렇게 되고 오른쪽에는 L2는 뮤제로고 허공이니까 단위 길이당 가문수 똑같고 I도 똑같고 길이가 L 빼기 G잖아. 요거 두 개를 더해야지 코일 L 값은 더할 수 있으니까 저항하고 L은 더할 수 있어요. 축전기는 직렬 연결하면 역수분의 1을 더해야 되지만 저항하고 L값, 저항하고 코일은 직렬 연결하면 더하기가 되지. 그래서 이거의 L은 이걸 더하면 되니까 저거랑 똑같아지죠. 비슷해지죠. 뮤G 더하기 뮤제로 L 빼기 G N의 제곱 I S 이렇게 돼요. 자, 이제 힘만 구하면 되겠네. 힘 어떻게 구해? 에너지가 여기 저장된 에너지가 2분의 1 LI의 제곱이다. 자체 유도계수 L 여기다 놓고 시작하면 되잖아. 여기 I가 있으면 L에 I가 있으면 안 되잖아. L에 왜 I가 들었지? I 빼야죠. 이게 I 빼야 돼. L에 I가 내 노트 잘못됐네. 자, 그러면 이제 2분의 1 한 다음에 2분의 1 뮤 G 더하기 뮤 제로 L 빼기 G 한 다음에 N의 제곱 I의 제곱 S 이렇게 될 거고 이걸 미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미분해서 힘을 구하면 되니까 여기서 미분한다면 2분의 I의 제곱은 그대로 빠지고 그레디언트 L 이꼴로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걸 쓸 필요도 없었네. 여기서 그레디언트 L 해서 구하면 되니까 2분의 I의 제곱 한 다음에 이걸 그레디언트 취해. Z축이니까 Z방향 될 거고 앞에 거에서 뮤 마이너스 뮤 제로 소괄호로 바꾸고 N의 제곱 S 똑같잖아. 똑같죠? 힘 구할 수 있다. 이게 훨씬 빠를 수도 있겠지. 알면 이걸 알고 인덕턴스를 사용하면 바로 이렇게 그레디언트 취할 수 있다. 얘랑 기억을 되살려 보면 굳이 우리가 힘의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레디언트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 없이 이걸 사용하면 여기 양수인지 음수인지 커런트일 때 양수고 플럭스일 때는 음수잖아. 굉장히 헷갈리거든 그게. 인덕턴스를 사용하면 항상 양수로 빠지기 때문에 이게 훨씬 편해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든 뭐 편한 거 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20장 마치고요. 21장 맥스웰 방정식으로 넘어가 봅시다. 맥스웰 방정식은 복수예요. 복수. 지금까지 나온 걸 다 합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4개 학부 때도 했었을 테니까 4개다. E 필드 2개, B 필드 2개. 각각 뭐 쿨롱의 법칙, 파라데 유도 법칙, 모노폴은 없다. 암페어 법칙까지 있는데 그 암페어 법칙이 맥스웰이 암페어 법칙을 약간 고쳐놨거든. 이 시간에 주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살펴봅시다. 일단 지금까지 한 거를 서머리 해보면 이게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up to now 지난 학기부터 지금까지 서머리 이 챕터부터는요 D 필드와 E 필드가 다시 나타나. 전자기원 때 끝난 줄 알았지. 안 끝났어. E 필드, D 필드가 다시 나타나고요. B 필드, H 필드도 나타나. 그래서 챕터 21부터는 여러분들한테 필드가 4개야. 그 다음 좀 지나면 포텐셜도 파이하고 A 벡터 포텐셜 동시에 쓰게 돼. 토탈 6개를 가지고 막 게임을 하게 돼요. 그게 21장부터의 프로블럼이에요.
지금까지는 따로 놀았어. 전자기 1에서 E 필드, D 필드만 했고, 그다음에 지금 전자기 2에 와서 지금까지 B 필드, H 필드 겨우 배웠는데 지금부터는 모두 다 저글링을 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체계가 필요하고 그 체계가 맥스웰 방정식이에요. 필드가 4개고 그것들 사이에 연결하는 식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거 정리를 해봅시다. 다이버전스 D는 로 F 있었고, 그 다음에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전자기 1에서 했던 거. 가우스 법칙, D 필드로 폴라리제이션까지 생각했고, 그 다음에 뭐죠? 파라데이 유도 법칙, B 필드의 시간 변화율 때문에 유도 전류가 생긴다. 이거에 대응하는 게 다이버전스 B, 모노폴은 없다. 그 다음에 컬 H, JF. 이번 학기에 들어와서 배운 거. 또 LIH 마그네틱 머티리얼이라든지 하여튼 마그네티제이션 생각하면 요 버전 쪽으로 우리가 주로 써야 되니까. 보면 이 형태상의 유사성이 있어요. 위에 둘은 다이버전스들이고 밑에 둘은 컬들이야. 근데 생긴 모양은 다 제각각이거든. 여기인데 여기는 프리 뭐 서브스크립트 F 비슷하게 쓰려고 한 것 같은데 얘는 스칼라고 얘는 벡터고 이쪽에 있고 막 이게 크로스로 약간 헷갈리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들이 똑같은지 모르지만 여기에 어떤 하나 추가하고 나면 얘들이 굉장히 비슷해져요. 그게 이제 맥스웰의 업적인데 그걸 하나씩 보자고. 여기서 요 네 방정식 중에 3개는 완벽해요. 고칠 게 없어. 근데 요 중에 하나는 아오비아스하게 틀렸어. 틀렸는데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지. 한동안 여러분들한테 몇 챕터에 걸쳐서 거짓말을 한 거야. 사실은 말도 안 되게 틀렸어. 이게 틀렸어. 이게 롱이야, 롱. 먼저 왜 틀렸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지? 살펴봅시다. 여기다가 이 정도 공간이면 될까? 이런 연산을 한번 해봐요. 다이버전스를 여기다가 취해봐봐. 컬 H에다가 다이버전스를 취한다. 좌변이 컬 H인데 거기다가 다이버전스. 딱 보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세 벡터인데 내적 외적.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했지만 이게 뭐지?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죠? 빙빙 돌릴 수 있다. 그것도 여러 번 해서 이제 익숙할 거야. 그럼 얘는 뭐랑 같지? 얘랑 같아야 돼요. 근데 이거 뭐야? 같은 벡터의 외적이니까 무조건 0이에요. 좌변이 0이야. 그런데 우변은 뭐지? 여기다 우변은 또 똑같은 짓을 하면은 다이버전스 JF가 될 텐데 얘가 항상 0인가? 아니거든. 컨티뉴어티 이퀘이션 생각하면 다이버전스 J 더하기 라운드 로 라운드 T가 0이 돼야 되거든. 이게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이에요. 이건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전하가 전류 형태로 흘러나가면 전하는 줄어든다. 전하가 흘러 들어오면 밖에서 전류가 들어온 거다. 전하가 늘어나면 밖에서 전류가 들어온 거고, 전하가 줄어들면 전류로 나간 거다. 그러니까 연속 보존 법칙인데 보존 법칙이 틀릴 일 없잖아. 우리가 보존 법칙이란 게 딸랑 2개밖에 없는데, 질량 보존 법칙, 전하량 보존 법칙 2개밖에 없는데 그 둘 중 하나 틀렸을 리가. 이거는 마연구 불변의 진리인데, 이거 마이너스 라운드 로 F 라운드 T인데 이게 항상 0이라고? 그럴 리는 없잖아. 이게 0인 상황이 있긴 하죠. 이게 0일 때가 뭐 어떤 때냐면 마그네토스태틱스라는 상황이야. 얘는 일반적으로는 논제로고 이게 0이 되는 상황도 있긴 해. 그 상황은 마그네토스태틱스라고 하는 상황이죠. 마그네토스태틱스 상황에서는 제가 0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그래서 이게 틀렸단 말이야. 좌변은 항상 0인데 우변은 선택적으로 0이다. 다시 말하면 저거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지. 그거 틀린 거지. 어쩔 때 맞는다. 틀린 거죠. 어쩔 때 맞는 건 틀린 거야. 항상 맞는 것만 맞는 거니까. 우리는 과학하잖아.
어쩔 때 한번 맞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틀렸다. 오비어스하게 틀렸다. 수학적으로 간단히 보일 수가 있지. 왜냐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 항상 맞는 거, 마그로토 스태틱스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상황에도 맞는 표현이 필요한데 이게 틀렸어요. 틀렸으니까 알겠어. 틀린지는 이제 이야기했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안 했던 거야. 왜냐면 이것도 훌륭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헤비한 이야기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 뭔가 하나 더 필요하겠다. 필요한 거를 JD라고 쓰기로 해요. 소문자 쓰고 있죠. JD. D라는 이유는 좀 이따 이야기해 주기로 하고, 뭔가 필요하니까 뭐 하나 더 넣어서 0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더 넣어서 0이 되게 만들 수 있겠나? 되지. 왜냐면 다이버전스 JF 더하기 JD 이렇게 해서 0이 되도록, 이 값이 0이 되는 것을 만족하도록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좌변도 0 되고 우변도 0 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게 전략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뭔가 중요한 게 나오겠죠. 여기 JD도 구해질 테고, 이게 하여튼 중요한 릴레이션이 여기서 나올 테니까. 그럼 한번 살펴보면은, 얘 어떻게 돼? 이걸 그냥 바로 볼까? 이거 바로 보면은, 좌변을 펴보면, 다이버전스 오브 JF 더하기 다이버전스 오브 JD인데, 다이버전스 오브 JF는 좀 이따 저기 연속 방정식처럼 마이너스 라운드 로 F 라운드 T예요. 그래서 근데 얘는 JD고 얘는 로 F니까 서로 인덱스 요 서브스크립트가 다른데 이게 막 합쳐서 같을 리는 없고,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저 여기 쓱 보니까 여기 있네. 방정식에 로 F가 나오네. 이걸 여기다 투입을 해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라운드 T, 이거 다이버전스 D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함수가 좋은 함수라면 미분 순서는 바꿔도 되고,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 가능하고, 물리학에서는 미분 가능하고 좋은 함수만 취급해. 안 좋은 함수는 우리는 예를 들어 수학에 보내고, 우리는 좋은 것만 해. 그래서 이 미분 순서 바꿔도 돼요. 마이너스 다이버전스를 밖에서 하고 안쪽에서 이걸 하자. 라운드 T를 먼저 하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좀 보이나? 그래서 이거를 다시 써보면 다이버전스로 묶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오른쪽을 먼저 묶으면 JD 얘를 저리 보내면 빼기 라운드 T 이퀄 0.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JD를 찾으면 되잖아.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JD는 사실은 유니크하지 않아요. 어떤 상수 더해져 있어도 되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쉬운 초이스는 JD를 라운드 T라고 추수하는 게 가장 쉽겠지. 그러나 여기 어떤 상수 벡터 더해져 있어도 돼. 왜냐면 다이버전스 해서 0이 되는 어떤 벡터가 더해져 있어도 되니까. 여기도 또 무슨 게이지 포텐셜 같은 걸 내가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 그 상수는 0인 것도 프루브할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함수가 있다고 가정하고 시작해도 되는데 나중에 0인 걸 프루브할 수도 있어. 0이어야 돼. 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그래서 JD를 라운드 T로 선택하면은 문제가 없어진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 JD 자리에 이걸 정의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이렇게 유도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도 돼요. 이걸 부르는 이름도 있어. displacement current 또는 current from displacement field. 영어로는 그게 더 명확한 표현이겠지. 이런 말이에요. D필드에서 온 전류다. D필드를 시간 미분에서 얻은 전류. 그걸 displacement current라고 해요. 자, 그래서 컬 H, 암페어 법칙, 이걸 이제 이 방정식 암페어 법칙이라고 하죠. 암페어 법칙에 추가항이 생긴다. 이걸 확장된 암페어 법칙 또는 수정된 암페어 법칙이라고 해요.
누가 확장했어? 맥스웰이 확장한.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 이걸 안 쓴다? 근사야. 잘못된 거야. 마그레토 스태틱스가 되는 거라고. 이걸 0을 써버리면 이 두 번째 항을 이거 네 개를 이렇게 네 개를 맥스웰 방정식들이라고 해요. 맥스웰 방정식. 그런데 저렇게 방정식을 특히 암페어 법칙을 바꿔놓고 나면 약간 걱정이 되죠. 우리가 저기에 따름 성질들이 있거든. 저기서부터 나오는 경계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되나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바뀌는 거 위주로 첫 번째 암페어 법칙을 쓸 때 우리가 주로 적분꼴로 쓸 텐데 H필드를 찾아내기 위해서 쓰게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페어로 적분해가지고 그죠? H DS는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텐데 앞에 같으면 이게 뮤제로 I enclosed였을 텐데 그걸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겠나? 저 우변을 보면은 이게 지금 컬 H의 면적 적분이니까 요 컬 H 자리에다가 J를 집어넣으면은 J 프리와 JD의 면적 적분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앞에서 우리가 이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추가된 거지. 그러니까 변이 전류가 여기에 들어가요. 이거를 첫 번째 거를 I free라고 하고 enclosed. 페어로 C에 의해서 둘러싼 페어로 C가 이렇게 있다면 페어로 C를 여기에 통과하는 전류가 I free가 있었다면 I free도 넣어야 되고 얘를 ID라고 한다면 페어로 속에 포함된 IT 이걸 뭐 화살표로 똑같이 해버리니까 뭐 이거 ID라고 할까 얘는 ID야. ID도 있고 IF도 있다면은 둘 다 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둘 다 더해야 돼. 암페어 법칙에 둘 다 들어간다.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라고 해서 뭐 실존하지 않는 가짜냐? 아니, 실존하는 거야. 우리가 페어를 잡고 암페어 법칙 할 때 전류로 세야 돼. 그거 안 세면 틀리게 돼. 나중에 우리 예제를 보면 이거의 중요성을 알게 될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보통 전류는 전선을 타고 흐르죠. 우리가 아는 전류들은 그죠? 근데 허공을 전류가 지나갈 수 있게 돼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라는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필드라는 이름 자체가 그 의미야. 허공을 통과한다. 떨어져 있는데 허공을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 허공을 지나가는 전류 형태로 좀 이따 보게 돼. 두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 컬 H가 JF 더하기 JD인데 JD가 라운드 T니까 여기다가 이걸 경계 조건으로 만든다면 N 크로스 H2 빼기 H1은 보통 우변에다가 무한소를 곱하고 그죠? 무한소를 곱한 다음에 극한으로 보내버리잖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요 첫 번째 항은 KF로 잘 돼요. 두 번째 항은 얘는 D필드 자체가 필드야. 자연에서 측정 가능한 거라고요. 그게 무한대일 리는 없잖아. 그거에 물론 기울기 때문에 무한대가 될 수도 있겠지. 경계 같은 데서는. 요게 요 부분이 지금 경계이긴 한데 그 경계 그 점에서 한 점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것처럼 자연에 불연속이 없다. 자연은 현미경으로 막 확대해 보면은 다 연속이야.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된 것 같아도 자세히 가서 보면 이게 이런 슬로프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울기도 파이나이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값이 파이나이트 해. 거기에 무한소를 곱해버리면 얘는 날아간다. 경계 조건은 바뀌지 않아요. 인텍트. 경계 조건은 얘가 추가됐어도 바뀌지 않는다.
오케이. 변이 전류가 하는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example 하나만 풀어보죠. 차징되고 있는 커패시터, 충전 중에 있는 커패시터. 커패시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원판 두 개로 그릴게요. 평행판 축전기인데 원판 형태로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전류가 왼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나온다. 어디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지. 바깥쪽까지 굳이 그린다면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충전 상황이다. 충전되고 있어요. 차징되는 상황. 여기 I다. 충전하려면 전류 흘려야 되죠? 요즘 우리 잘 알잖아. 학생들이 이게 충전 많이 하대.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없다면 꼽을 이유가 없지? 뭐 얻고 싶은 게 있으니까 꼽았겠지? 들어간다. 전류가 들어간다. 우리는 요즘은 아주 잘 알아. 그런데 갔는데 멈췄네? 전류가 가는 길이 멈춰도 흐르나? 멈췄는데 이게 어떻게 흐르지? 그래서 여기 멈춰서 여기 차징이 된 건가? 그게 이제 클래스컬한 개념이고, 우리는 그거를 이제 필드로 지금 볼 거예요. 이 상황을 필드로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이쪽 왼쪽 영역을 리전 1이라고 하고요. 전류 I랑 헷갈리네. 이쪽 리전 1, 가운데 리전 2, 이 오른쪽을 리전 3라고 합시다. 영역 1, 영역 2, 영역 3 이렇게 합시다. 이거의 반지름은 A라고 합시다. 이거의 반지름은 A. 원판의 반지름은 A. 자, 이 리전 2로 하면 좀 이게 리전 2도 반지름 A 안쪽과 반지름 A 바깥쪽이 좀 구별돼야 되긴 해요. 일단 점선 하나 그어 놓을게요. 같지 않으니까. 평행판 축전기 내부와 외부는 좀 다른데 어쨌거나 뭐 대충 왼쪽은 1, 2, 3 이렇게 하자고요. 여기 각각 영역에서 이제 필드들을 구해 보려고 해. 일단 평행판 축전기 내부 필드, 평행판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 우리가 잘 알잖아. 뭐죠? 뭐예요? 이게 문제야. 전자기 2에 오면은 전기장은 모르는 척해. 지난학기 거라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큰일 나. 다 복습해 갖고 와. 다음 시간까지 전자기 원 전체를 복습하고 와. 그때 그 내용은 이제부터는 그냥 칠판에 그냥 나타나. 아, 이거 전에 했었지? 하면서 나타나는데, 이거 처음 본다? 아, 큰일 나. 이제 시간이 없어. 다음 시간까지 꼭 복습하고 오세요. 자, 평행판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은 시그마 오버 엡실론 제로다. 방향은 여기서 오른쪽이겠지? 그때 시그마가 프리 차지니까 F라고 붙이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전기장이 있어. 요 내부 공간에 전기장이 이렇게 있다. 균일한 전기장이 있다. 이거 알고 있고, 여기 시그마를 굳이 여기는 차지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바꾸고 싶으니까 시그마 면적이나 밀도니까 여기 사인 전하량을 Q라고 하면 면적은 파이 A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Q 오버 파이 A 제곱이다. 그래서 파이 입실론 제로 A 제곱분의 QG 이게 전기장이다. 굳이 쓴다면. 그래서 왼쪽에 지금 현재 전하량이 Q다. 오른쪽에 마이너스 Q겠지? 왼쪽 Q, 마이너스 Q. 지금 현재 이 스냅샷이에요. 전류 걸러들 지금 왼쪽 현재는 Q, 오른쪽 마이너스 Q.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D필드 구한다. D필드는 뭐예요? 요 내부 공간의 유전율이 뭐지? 입실론 제로잖아? 그러면 얘는 입실론 제로 2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입실론 제로만 곱하면 파이 A 제곱분의 Q다. 됐죠? 이제 변이 전류 구해놓을까? 변이 전류? 빨리 구해볼까? JD 라운드 T 여기 미분할 게 Q밖에 없죠? 그래서 파이 A 제곱분의 1 dQ dt dQ dt는 지금 양수다. 왜? 충전 중이니까. 방전 중이라면 음수겠지만 우리가 지금 충전 상황을 하고 있으니까 dQ dt는 양수다.
D가 오른쪽으로 간다. D 필드도 저쪽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만 그렇죠? 이게 리전 2에서 2 영역에서만 그렇지. 그것도 반지름 A 안쪽에서만. 반지름 A 바깥쪽에서는 영역 2에서 반지름 A 바깥쪽에서는 0이에요. 반지름 A 바깥에는 평행판 축전기가 지금 요 평행판 축전기 영역 안쪽에만 전기장이 있는 거야. 바깥쪽으로 새는 그런 그 실제 평행판 축전기가 아니라 지금 이건 아이디얼 평행판 축전기니까 요 안쪽에만 전기장이 있어야죠. 바깥쪽에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리전 2의 요 반지름 A보다 바깥쪽에는 JD가 없어. 그 안쪽에만 있는 거예요. 됐다. 이제 뭐 다 됐네? 그러면 영역별로 이제 커런트를 생각해 보면 이 1영역에는 영역 1에는 영역 2, 영역 3 이렇게 보면 영역 1에는 커런트예요. 커런트 I가 흘러. 영역 2에는 실제 커런트는 없지? 실제 커런트 전선이 없으니까. 없는데 지금 쭉 갔더니 JD가 있네? JD가 있어요. JD는 필라멘타리 커런트가 아니고 볼륨 커런트죠. 면적을 통해서 통과하는. 여기 JD가 있어. 영역 1에는 I라는 필라멘터리 커런트가 있었던 거야. 회로를 따라만 가는 필라멘터리 커런트라고 하고, 이건 볼륨 커런트인 거죠. 볼륨 커런트야. 볼륨을 타고 가는. 영역 3은 다시 필라멘터리 커런트가 되지. 이 값이 같은가 궁금하겠죠. 같은가 보면 되지. 적분해 보면 되잖아. 뭐 적분할 것도 없네. 여기다 면적 곱하면 똑같잖아. JD에다가 면적을 곱해. 서피스 면적. 이게 JD가 파이 A 제곱분의 1 DQDT고 여기다가 면적 파이 A 제곱 곱하면 이게 DQDT란 말이야. DQDT가 곧 I잖아. 여기 있는 요 Q가 전류에 의해서 쌓이니까 같아요. 이걸 다 적분하면 여기다가 DA 곱해서 면적 적분하면 요 면적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게 I 나와. 그래서 같아. 같은 I인 거죠. 전류는 연속으로 지나간다. 다시 말하면 이 JD가 없었다면 불연속하게 되겠지. JD가 없으면 전류가 왔다가 갑자기 여기서 없어졌다가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전류가 이렇게 사이에 있어야지 이게 연속이 되지. 연속이 잘 되는 게 이게 오히려 정상인 거단 말이에요. 자, 이번엔 H 필드를 봅시다. 이번에 여기 좀 지워버리고요. 이번에 H 필드를 좀 생각해보죠. H 필드 컬 H가 JF 더하기 라운디 라운티. 그렇죠? 이게 방정식이고 이걸 적분해서 얻을 텐데 C, H, DS 페이로 적분하면 이게 뮤제로 I enclosed 플러스 뮤제로 I free 뮤제로 I D enclosed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죠? 뮤제로는 빠져야지. 뮤제로가 없지 여기서. 뮤제로가 없고 요 놈이 라운티를 면적 적분한 거다. 오케이? 첫 번째는 알고 프리.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걸 사용해서 이제 H 필드 구해와죠. 그러면 이 축에 대해서 반지름 로인 어떤 서킷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게 지금 서킷 C라고 합시다. 이게 반지름 로야. 이 서킷에 파이 방향으로 돌리면서 파이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서킷에 대해서 그걸 따라가면서 H 필드를 계산하면 되죠. 그럼 좌변은 E 파이로 H 파이로 이렇게 되고 우변이 이런 값들이 되는데 리전 1, 2, 3별로 보면은 리전 1에서는 전류가 요쪽 전류가
리전 1에서는 요것 때문에 이게 i죠. 우변이. 리전 2에서는 반지름 A보다 크면 이거 전류가 다 잡히니까 I가 돼요. 로가 A보다 클 때는, 로가 A보다 작을 때는, 로가 A보다 작으면, 지금 요 로가 A보다 작으면, 다시 말해 이렇게 잡으면, 페어로가 이렇게 잡으면 여기 안에 들어오는 전류 밀도는 면적 비율로 줄어들잖아. 그래서 이때는 I 곱하기 파이 A의 제곱분의 안에 들어간 것만 쳐야 되니까 파이 로의 제곱 면적 비율로 이만큼 줄어든 전류가 잡히죠. 로가 A보다 작을 때. 그리고 리전 2에는 방법이 두 개, 그러니까 안쪽과 바깥쪽에 두 가지 경우로 갈라지고, 리전 3가 되면 다시 똑같아지죠. I. 그래서 H필드를 구하면 H필드가 파이 방향이고 2파이 로분의 I, 이거는 리전 1하고 리전 3에서 이야기가 되고, 리전 2에서는 반지름이 A보다 작을 때는 이걸 이항하면은 2파이 A의 제곱분의 I 로 이렇게 되고, 반지름이 A보다 클 때는 2파이 로분의 I 이렇게 되죠. 이게 리전 2. 그렇죠? H필드가 여기 안쪽과 바깥쪽에 H필드가 점점 커져요. 안쪽에서는 점점, 예를 센터, 이 축에서는 H필드가 제로야. 근데 축에서 좀 멀어지면 점점 H필드가 커지다가 여기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슬로프를 따라서 커져. 2파이 로분의 1로 커져요. 처음에 리니어하게 가다가 이렇게 이 그림을 그려본다면 리니어하게 가다가 이렇게 반비례로 이렇게 안쪽에서는 이런 커브가 되겠죠? H필드. 이상하진 않죠? 이 필드는 어때? 여기 이 필드는 없어. 여기는 허공에 이 필드 없어. 여기 갑자기 생겼어. 왜 그렇지? 여기 전하가 있잖아. 전하만큼 불교속한 거예요. 바운더리 컨디션도 해봅시다. 이 그림에다가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바운더리 컨디션. 첫 번째, 다이버전스 D는 로 F. 여기서 N D2 D1 시그마 F잖아요. 그러면 이 시그마 F는 Q 오버 지금 파이 A 제곱이죠? 극판의 면적이 파이 A 제곱이고 전환량이 Q니까. 그러면 D 필드가 왼쪽, 오른쪽. 지금 입실론은 똑같아. 양쪽 다 입실론 제로예요. 그러면 이거 입실론 제로 E2 N 방향이 지금 Z 방향이니까 E2G 빼기 E1G 하면 이게 Q 오버 파이 A 제곱이라고. 그래서 왼쪽에서는 딱 봐도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에 이 필드 없는 거죠. 전류 따라가서 요 선상에는 이 필드가 있지만 요 바깥에는 이 필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E1 필드는 0이고 이쪽 왼쪽은 0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얘는 0이고, 그래서 E2만 구하면 되는데 E2G가 Q 오버 입실론 제로 파이 A의 제곱이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요 안쪽에 요 평형판 안쪽의 면적에서, 그래서 요런 방향이 요런 게 돼요. 이게 리전 2 반지름 A 안쪽에서. 반지름의 바깥에서는 전하가 없잖아. 그래서 연속이 돼버려요. 여기서는 0이야. 반지름 A보다 바깥에서는 리전 2에서 이렇게 돼요. 전하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N 크로스 H2
빼기 H1은 아까 뭐였죠? KF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건 안 바뀐다고. 이걸 사용해서 H필드에 이걸 해보면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KF를 구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걸 그대로 하면 좋겠네. 거꾸로 바꿔서 KF 서피스 커런트를 구한다면 N 크로스 H2 빼기 H1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 해놨으니까 N 방향은 지금 G 방향이고요. 이게 지금 N 방향이니까 이게 곧 G 방향이고 그래서 이거는 G 크로스 아까 H2가 파이 방향이었죠? 둘 다 파이 방향이니까 이거 그냥 파이 G 크로스 파이 앞으로 빼버리고요. H2 파이 빼기 H1 파이. H1 파이는 우리가 이미 했어. 뭐였지? 2파이 로분의 I. H2 파이는 리전 2 안쪽 바깥쪽 따라 다르다. 좀 전에 했었는데 다 지워버렸네. 이게 2파이 A의 제곱분의 로가 될 수도 있고 반지름 A보다 작을 때는 또는 2파이 로분의 I다. 로가 A보다 클 때 이거 했었죠. 그 다음에 G파이 3E 뭐야? 3E 마이너스 1이겠네. 그죠? 마이너스 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터로 자 이걸 써보면 이거 뭐 구간별로 틀리니까 이걸 써보면 마이너스 로 앞에다 써놓은 다음에 먼저 반지름이 A보다 작을 때는 여기서 이걸 빼야죠. 그러면 2파이 똑같이 쓰고 I도 밖에다 똑같이 쓰고 A 제곱분의 로 빼기 로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이게 반지름 A보다 작을 때고 반지름 A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죠? 똑같죠? 같은 걸 빼는 거예요. 0. 그래서 KF가 안쪽에서 이렇게 이걸 근데 좀 정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좀 보기 싫죠? 로의 제곱 1 이쪽으로 넘기면 그게 정리가 빠르겠네. 2파이 로분의 1로 묶고 이쪽으로 넘기면 더하기 1로 바꾸고 더하기 1로 바꾸고 1 빼기 로 A제곱분의 로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게 보기 좋겠네. 그래야 로가 지금 A보다 작으니까 이 오른쪽 항상 양수로 쓰는 거잖아. 방향이 로 방향이라는 거에 주목해 주세요. 양수고 로 방향이다. 무슨 이야기냐? 왼쪽 극판에 서피스 커런트가 흐르는데 서피스 커런트는 이 면을 따라 흐르는 거잖아. 그러는데 로 방향으로 흐른다. 로 방향이라는 것은 축의 직각 방향이지. 여기서 이쪽으로 흐르는 거고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흐르는 거고요. 이쪽으로는 뭐 이렇게 흐르고요. 이렇게 이게 로 방향인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이게 지금 KF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길을 우리가 굳이 따라다닌다면 전류가 처음엔 필라멘트리 서킷 건전지 양극에서 나와서 전선을 따라 이렇게 와서 여기 중심까지 와요. 중심까지 이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면을 따라 흘러. 근데 사방팔방으로 흘러나가. 그래서 어느 점에서 한 점에서 이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표면 전류가 표면 방향으로는 JD가 있잖아.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 성분도 있어요. 이쪽 면까지 가. 다시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오른쪽 그림은 안 하겠지만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는 KF가 반대겠지. 이쪽 거꾸로 들어가 여기서. KF가 반대로 이쪽으로 들어가. 그럼 책에 그림이 잘 그려져 있을 텐데 KF가 여기 거꾸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와서 면에서 이렇게 퍼져서 이쪽으로 가서 돌아와서 가는 거예요. 제일 끝에까지 갈 수 있지. 이제 제일 끝에까지 가면은 반지름 A가 쭉 커지면은 이 값이 줄어들거든. 끝으로 가면 갈수록 서피스 커런트 덴시티는 줄어들어요. 처음 시작 부분에 그 서피스 커런트가 세다가 멀리 가면 갈수록 서피스 커런트가 거의 미약해. 끝이 되면 0이 된다고. 거의 0이 되는 데서 이쪽으로 이렇게 야금야금 흘러가서 돌아와서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변이 전류라고 부르는 거야. 허공을 지나가잖아. 전류가 지나가잖아.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다. 떨어져 있는데 전류가 지나갔다. E 필드, B 필드, H 필드 우리가 지금 E 필드와 H 필드로 했지만 경계 조건 다 만족하고요. 아무 문제, 피지컬리 완벽하잖아. 맥스웰 선생의 변이 전류가 없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특히 이 가운데 전류가 왜 지나가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전류가 지나가는 방법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좀 있구나. 맥스웰 이퀘이션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맥스웰 이퀘이션, 가장 일반적이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된다. 반드 앞에서 한 건데 다시 이제 적는 거예요. 다이버스 D는 로 F,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다이버전스 B는 0, 컬 H는 JF 더하기 라운드 D 라운드 T. 첫 번째는 쿨롱, 두 번째는 파라데이, 요거는 노 모노폴, 마그네틱 모노폴은 없다. 얘는 암페어. 요 네 방정식이 가장 제너럴한 형태의 맥스웰 방정식이에요. 여기에 이제 추가 항상 with 구성 방정식, D 필드, E 필드, P 필드, B 필드, H 필드, M 필드를 연결짓는 구성 방정식이 필요하죠. D 필드는 입실론 제로 E 더하기 P 필드다. H 필드는 B 필드 오버 뮤 제로 빼기 M 필드다. 밑에 거는 B 필드는 뮤 제로 H 더하기 M으로 쓰기도 해요. 이 구성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포스는 Q E 플러스 V 크로스 B 로렌츠 포스.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게 이제 맥스웰 방정식의 일반형이죠.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이제 주르륵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경계 조건도 우리가 만들 수 있죠. 첫 번째는 N 도트 D2 D1 로 F가 아니라 시그마 F. 두 번째는 N 크로스 H2 E2래. E2 제로. 세 번째는 N 도트 B2 B1 제로. 마지막은 N 크로스 H2 H1 KF. 이게 각각 대응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들이고. 이게 가장 제너럴한 형태예요. 보다시피 D 필드, E 필드, B 필드, H 필드 동시에 다 써야 돼. 이게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게 제일 좋아. 이 버전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근데 사투리가 있어요. 사투리가 한 4개쯤 더 있어. 거기에 지금 우리는 MKS를 썼지? CGS 등등 단위가 바뀌면 또 달라져. 그래서 이 맥스웰 방정식은요, 굉장히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게 가장 학부생들한테 가르칠 때 가장 깔끔한 버전이야. D, E, B, H가 동시에 등장해서 지저분하다고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게 여러분들한테 안전해요. 덜 헷갈리거든. 이제부터 그 베리에이션들도 좀 몇 개 써봅시다. 이 책에 그 베리에이션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하나씩 그 이유들을 좀 말해줄게요. 자, E 필드
and B E 필드하고 B 필드만 가지고 쓰고 싶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냐? 다이버전스 E는 입실론 제로분의 1 로 F 빼기 다이버전스 P 필드 이렇게 써야 되고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는 그대로 다이버전스 B도 그대로 컬 H 대신에 컬 B를 쓰게 되면 이제 많이 바뀌게 되죠. JF 더하기 컬 M 더하기 입실론 제로 라운드 E 라운드 T 더하기 라운드 P 라운드 T 이게 제일 지저분해져. 항이 4개가 돼버려. 왜냐하면 B하고 E만 쓰기로 했으니까 D나 H를 못 쓰거든. D나 H 못 쓰기 때문에 여기에 P가 나와야 되고 막 M이 나와야 돼.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대신 어떤 쪽은 쉽지. 이런 쪽은 좀 쉬워 보이지. 요거 2개는 쉬워 보이느라 나머지는 여기서 경계 조건도 바뀌는 부분만 보면은 이게 복잡해지는 부분. 이 첫 번째 네 번째 부분만 보면 되겠죠. 첫 번째 네 번째. 이 첫 번째 거는 n 도트 E2 빼기 E1 이거는 입실론 제로분의 1 시그마 F 빼기 n 도트 P2 빼기 P1 이렇게 돼버려요. 이 마지막 거는 n 크로스 B2 빼기 B1이 뮤제로 KF 그 다음에 여기서 와야 되지 n 크로스 M2 빼기 M1 이렇게 돼야 돼요. EB로 쓰면 그렇죠? DH 버전도 있어요. D하고 H만 쓰는 것도 있다. 쓰지 않겠어요. 정신 사나우니까. 이유가 있는 거야. 다 저걸 쓰는 데는. 이게 그나마 깔끔해. 왼쪽하고 오른쪽을 봐봐. 미니멈이야 이게. 여기 2항 빼고 나머지는 다 1개씩 있잖아. 우변에. 1개 있는 게 좋아? 4개 있는 게 좋아? 그거는 뭐 당연한 거지. 노브레이너야. 그러나 때로는 이걸 써야 돼요. EB로 남들하고 대화를 할 때. 남이 논문을 이렇게 쓰면 어떡해? 읽으려면 내가 그거 공부해야지. 보통 그래요. 남 때문에 이걸 배우는 거야. 나는 이거 쓰지. 나는 이렇게 쓰는데 남이 이렇게 쓰는 수가 있거든. 남 걸 따라가려면 남을 이해하려면 이 용어를 내가 써야지. 뭐 방법이 있겠어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죠. 왜? 5분 남았으니까. 이게 나열형이잖아. 이런 나열형은 뭐 머리 쓰는 것도 없고 금방 할 수 있잖아. 자, LIH 미디엄일 때의 맥스웰 방정식은 어떻게 써야 되겠나? LIH 지금까지 우리가 다이렉트릭에 대해서 LIH D 필드는 입실론 E 그죠? 그 다음에 마그네틱 머티리얼에서 LIH면 B 필드는 뮤H 우리가 지금 2개만 했는데 LIH가 하나 더 있어요. 미디엄을 표시하기 위해서 상수가 하나 더 있어. 시그마 컨덕티버티 물질의 컨덕티버티라는 건데 시그마를 쓰면은 J 시그마 E J는 시그마 E 이걸 하나 더 써야 돼. 일반적으로 J는 시그마 E 이걸 이제 여러분들 오메 법칙이라고도 배웠죠? 학부 일반 물리 때도 했을 텐데 V는 IR과 이게 같은 거예요. V는 IR에다가 단위만 곱해놓으면 이렇게 돼. 이게 J는 시그마인데
그건 이제 전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다 생길 때 이야기고, 책에도 그 이야기가 잠깐 있지만 전기장에 의해서만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전류는 전기장이 없어도 흐를 수 있거든. 전기장이라는 건 우리가 건전지에서 이렇게 전위를 주어서 전기차를 주어서 만드는 걸 생각하지만 그 이유 없이 갑자기 전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전 입자 같은 거. 하전 입자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갑자기 지나가는데 배터리가 어디 있어서 하전 입자가 나한테 날아온 건 아니잖아. 그래서 원인이 없는 전류, 그걸 JF 프라임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추가합시다. 이게 예를 들면 뭐 차지 파티클이라든지 아이오나이즈드 머티리얼이라든지 또는 뭐 노이즈라든지 노이즈 커런트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어요. 이걸 이 항을 추가해 놓으면 이거 없이 있으면 또 재미없으니까 프라임이라고 썼다. 자, 어쨌거나 여기 요 시그마 이것도 이제 LIH 요 입실론 뮤 시그마 요 파라미터 3개가 필요해. LIH를 설명하려면 입실론 뮤 시그마 이것들이 이제 머티리얼의 상수 머티리얼 프로퍼티예요. 머티리얼의 프로퍼티를 나타내는 요 상수 3개를 써서 방정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겠냐면 여러 가지 버전을 쓸 수 있는데 E 필드와 B 필드 2개만 써서 쓴다면은 다이버전스 E는 로 프리 오버 입실론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다이버전스 B는 제로 컬 B는 뮤 시그마 E 더하기 뮤 JF 프라임 더하기 뮤 입실론 라운드 E 라운드 T 이렇게 써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에서 경계 조건 바뀌는 것만 보면은 N 도트 E2 빼기 E1 이렇게 쓸 수 없겠죠. 입실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못 쓰고 입실론을 넣어서 N 도트 입실론 2 E2 빼기 입실론 1 E1 이퀄 시그마 F 이렇게 바운더리 컨디션 이렇게 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 바뀌는 거 없으니까 세 번째도 바뀌는 거 없고 네 번째 거 이건 N 크로스 B2, B1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죠. 미디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좌표로 옮기면 뮤2분의 B2 뮤1분의 B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우변에는 첫 번째 놈은 뮤 시그마 각각 다 뮤는 넘어갔고 시그마 파이나이트 하고 이 필드도 경계면에서 파이나이트 하죠. 불분석할 게 없고 얘는 살아남겠지. 얘는 KF 프라임 이렇게 살아남고 마지막 것도 파이나이트 하고 파이나이트에서 날아가요. 여러분 책에 이게 프라임 기호가 빠졌을 거야. 프라임 있어야 돼. 여기서 오는 거니까. 여기서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책에 프라임 기호가 빠져 있어. 이거 E 필드 B 필드로 한 거고 이걸 E 필드 H 필드로 쓰는 것도 해볼까요? 요 E 필드 H 필드로 쓰면 좀 더 깔끔해요. 컬 E는 로 F 엡실론 그대로 컬 E는 마이너스 뮤 라운드 H 라운드 T 다이버전스 H는 제로 컬 H는 시그마 E 더하기 JF 프라임 플러스 입실론 라운드 E 라운드 T 옆 책에도 이 프라임이 또 빠져 있죠. 미세하게 조금씩 틀려 있는 데가 있어요. 경계 조건 뭐 요 두 번째 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거 아는 거니까 우변하는 거이고 바뀔 만한 거 뭐 있어? 요거 세 번째 거 주의해야 되죠. 요대로 그냥 쓰면 곤란하죠. 미디엄이 다르니까 N 도트 뮤2 H2 뮤1 H1 이퀄 0 경계 조건 이렇게 잡아야 되고요. 여기서 경계 조건 얘는 간단하죠. N 크로스 H2 빼기 H1 이퀄 KF
프라임. 양쪽 다 프라임 있어야 돼요. 여기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LIH에서는 보면은 요 EH 계열이 더 편해요. LIH에서는 이게 좀 이거 미니멈 세트야. 이게. 그러나 이렇게 뮤나 입실론이 여기저기 들어가는 게 조금 혼동스럽긴 하지. 그다음에 여기 커런트도 프리 커런트. LIH에서는 J하고 E가 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프리 커런트라는 게 그다지 프리가 아니거든. 이 필드에서 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이즈에서 오는 또는 뭐 외부에서 날라온 하전 입자 그런 것만 프리 커런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 필드와 비례하는 필드가 돼버리기 때문에